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해피맘이에요. 어, 한 2, 3일 있으면 한국에 구정이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내일 가족들 다 모여서 떡국 끓여 먹기로 했어요. 애국에 살아도 그 한국의 이렇게 명절 같은 거 다 셉니다. 오히려 더 잘 챙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가족이 떨어져서 이렇게 저희 가족만 이렇게 저희도 외국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봐도 이렇게 살면 살수록 해가 갈수록 그 어떤 고향의 그리움 그런 정서가 많이 그리워해요. 그리고 어,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싶은 거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거는 이렇게 가르쳐 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가면 아이들은 모르게 되잖아요. 이제 안 챙기게 되고.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 구정은 전혀 이슈는 아니니까 개개인이 우리 그 전통의 아름다운 그 풍습 그리고 음식 문화 이런 거는 스스로 찾지 않으면 아이들은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외국에서 오래 살면 이렇게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악착같이 현지에서도 전통 우리 명절 다 세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이 이제 활동을 많이 줄였어요. 외부 활동을. 그러다 보니까 외부 사람들을 초청은 별로 안 하는데 전에 제가 40대 딱 나이 40에 이민 와서 한창 절정기 때는 참 그 유학생이라든가 갓 이민 오신 분들 안 됐잖아요. 여기 막 처음에 정신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래서 저희 집에 많이 와서 이렇게 명절도 같이 세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내일 이제 구정하고 또 내일이 토요일이거든요. 여기는 그 모레 일요일이고 그러면 제가 이게 영상을 못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얼른 부지런히 제가 꼭 올리고 싶은 거 요즘 그러고 저한테 메일이 몇 분 오셨어요. 근데 정말 정말 꽃다운 나이에 이게 20, 30대 분들이 와서 유학해가지고 취업도 하고 이렇게 정착하고 싶은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참 저는 일단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잘 결정했고 왜냐하면요 이게 한번 그런 외국에 나가고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 계속 그게 안 와도 계속 생기거든요. 그러다가 20대 때부터 30대 때부터 그 생각했던 거를 미루다 보니까 40, 50에 오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빨라요. 저는 물론 계획하고 온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40에 와서 다행히 50에 안 오고 일찍 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30대, 20대 오신 분들은 얼마나 빨라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 30대 이렇게 유학으로 와서 취업과 영주권까지 받으실 분들을 위한 그런 영상을 제가 저도 여기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주변에 또 실제로 그 젊은 분들이 와서 정착해서 그렇게 사는 분도 있고 해서 그거를 제가 정리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먼저 그 유학으로 오실 때 두 가지 섹션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 1, 2년 해보고 그냥 영어만이라도 배우자 하고 오신 분, 아니면 정말 작정하고, 이 작정하고 오신 분들은 대부분 옛날부터 해외 유학을 했다거나 해외에 오고 싶은, 캐나다에 오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들었던 분들은요, 이참에는 정말 내가 가서 취업도 하고 연유권까지 받으리라 그런 결심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어찌됐든 동기가 잠깐이든 오래 할 것 같은 상관없이 일단 캐나다에서 와서 최소 1년 정도 살잖아요. 그럼 거의 다 가기 싫어하세요. 학생들이. 마지못해 가는 경우는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근데 여기서 버틸 수만 있으면 더 버티고 싶어 해요. 어떻게든지. 근데 그냥 버티다니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신분도 그러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아무리 여유들을 갖고 와도 막 계속 쓰기만 하니까 부모한테 계속 손벌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잠깐 왔다
간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아예 저는 처음부터 올 때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냥 처음부터 그래 이왕 가는 거 영어 공부 빡세게 하고 정말 전공도 잘 선택해서 내가 캐나다에 취업까지 해서 한번 살아보겠다는 신념으로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꿈을 가지고 오시면 여러분 정말 할 수 있어요. 근데 긴가민가 하면은 포기할 확률 많아요. 포기할 여건이 또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을 나는 어차피 애국 가는 거 이게 너무 좋은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간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일단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남하고 비교도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다 하잖아요. 물론 법하고 예의는 지켜야죠. 내 얘기는 남의 눈치 보느라 좋은 옷에 좋은 차에 뭐 막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치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에 한 1년 동안 익숙해지다 보면 정말 편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거의 유학으로 오셨다가 안 가신 분들이 거의 많으세요. 근데 제 주변에 지금 한 30대, 40대 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거의 다 특징이 보면 처음에 유학으로 온 거예요. 정말. 뭐 1년, 2년 영어 연수만 좀 하고 가겠다고 했는데 와서 살아보니 정말 좋잖아요. 그러니 어떡해. 그때서 이제 살 방법을 찾다 보니까 갑자기 돈 생기고 일 받아주는 곳이 식당이나 마트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 3, 40분 분들이 정말 한국에서 대학 다니다가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유학으로 잠깐 왔다가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어차피 그렇게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아예 처음부터 목표를 그렇게 잡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학하고 대학도 가고 취업까지 하려면 이 시간이 최소는 2년, 3년 걸리거든요. 1년 코스 뭐 2년 코스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려면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진짜 오기 전에 돈은 최대한 모아 오시고 누가 준다 그러면 받아 오시고 지원 받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갚으면 돼요. 진짜 갚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정말 꿈을 갖고 오시라는 거. 자, 그러려면은 이왕이면 제가 전에도 많이 이렇게 언급을 조금씩 했는데요. 그, 그, 처음에 영어가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취업으로 바로 대학 가실 분들은 아니면 이제 영어가 필수인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스피킹하고 빠른 그 강의를 따라갈 수 없는 그 리스닝하고 스피킹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어학이 필요한 경우가 거의예요. 우리 한국 학생들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하는데 항상 내가 오기 전에 대학을 먼저 서치를 하세요. 내가 어떤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할 것인지. 그거는 반드시 이 정부에서 쉽게 영주권을 내줄 수 있는 직업이어야만 돼요. 직업군. 그래서 그 직업군에 해당하는 칼리지에 해당하는 대학을 가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 영어 그 ESL 코스를 그 대학에 그러니까 BCIT면 BCIT, 더글라스 칼리지면 더글라스 칼리지에 다 그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를 위한 그 ESL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코스를 밟으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학과 선택이거든요. 대부분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취업이 잘 되는 과, 나중에 영주권도 받을 수 있는 과, 이게 가장 현명하세요. 사실은, 이게 전문 직업이 아니고 전문 기술이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만에 하나 캐나다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설령 음, 연방 정부의 그 직업군이 나와 있을 거예요. 나와 있어도 일자리가 없으면 꽝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슨 그 일반 그 뭐 무역학과 무슨 그 매니지먼트 뭐 이런 걸 했다. 물론 회사에서 필요하면은 회사에 뽑을 수도 있고 연방에서도 된다 그랬는데 만약에 경기가 안 좋으면 인원을 감축하고 별로 안 뽑잖아요. 그러면 내가 졸업을 딱 했어요. 근데 나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야. 그리고 여기 현지 학생이 졸업을 했어요. 그럼 누굴 뽑겠냐고요. 이 현지 학생을 먼저 뽑아요. 그만큼 문이 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면 영주권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전문 기술직은 거의 그런 일이 없어요. 항상 인력이 딸려요.
예를 들어서 여학생 같은 경우는 저는 헬스케어나 그 차일드 케어 있잖아요. 그 차일드 케어 프로그램,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는 치과 간호사, 일반 간호사, 그 다음에 뭐 그 또 그거 한국말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치규공 그쪽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 그쪽도 괜찮고, 그 다음에 미용 쪽도 괜찮아요. 이게 여기 미용학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얘네 그 캐네디언들이 기술로 하는 걸 손으로 하는 걸 잘 못하는 거가 봐요. 그래서 많이 그런 게 딸려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미용 쪽은 다양한 거 아니면 뭐 네일, 뭐 머리, 마사지 이런 계통.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시면 정말 좋아요. 물론 차일드 케어는 뭐 데이 케어 있고 킨더가든도 있고 뭐 그 킨더가든 보조도 있고 티칭 어시스턴트도 있고요. 그 교육 프로그램 중에.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딸리고 취업이 잘 돼요. 거의 그런 거는 우리가 그 1년 코스나 2년 코스를 마치면은요, 코업을 나가거나, 어, 그, 실습, 그 실습을 나가는데, 거기서 열심히 잘하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이러면은 계속 취업될 확률이 많아요. 그런 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기술, 그 다음에 목공, 그다음에 웰더, 플러밍, 그 다음에 남자분들도 헬스케어, 데이케어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작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컴퓨터 테크니션들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그쪽으로도 많이 지금 선호해요. 왜냐면 그건 앞으로 전망 분야이기 때문에 이 BC주가 좀 약해요. 그래서 그 분야들, 그리고 방사선과라든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뭐그 냉동 기술이라든가 이렇게 그 컬리지 이렇게 들어가면 제가 이따가 컬리지 BCIT하고 몇 개 대학을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어 내가 최대한 관심 있고 하고 싶은 종목을 이렇게 고르셔가지고 그 대학교에 해당 과에 이렇게 메일을 넣으셔요. 그러면은 아니 먼저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면은 내가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되고 이게 쫙 나오거든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모르는 거 있으면은 그 담당자한테 메일로 하시면 돼요. 물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담당자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하셔가지고 여쭤보시면 되고, 오히려 남자들 같은 경우는 기술직이 더 많지요. 좀 이렇게 힘든 거라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문 이렇게 기술직으로 저는 하라고 싶어요. 기술직 아닌 것은 현장에서 배우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무직이나 그런 어떤 얘들은 여기 현지 애들이 거의 뽑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중요한 거는 와서 내가 그 전공을 해서 살리는 게 좋잖아요. 살리고 그 어떻게든지 취업을 해서 그 워크 그 비자를 내주는 것과, 사실은 그게 그 사업주가 이 우리 학생들을 취업하면 그거를 스폰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많이 뽑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안 뽑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기술직은 어차피 자기네가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주권 진행할 때 모든 도와주는 그 서류들을 다 띄워주고 잘 해줘요. 그런 약간,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폼 작성하는 거 이런 걸 다 도와주고 이렇게 협조를 해야만 되고, 그게 귀찮으면 또 안 한 경우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어 끝난 다음에 컬리지 선택할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이제 컬리지에서 전문 과정만 잘 띄면은 충분히 취업은 돼요. 왜냐면 여기도 현실적으로 그 유니버시티 나온 학생들보다 전문대학 나온 애들 학생이 더 취직이 잘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뭐 그렇게 크지 어려운 일 아니고 뭐 전문 기술만 나와도 회사에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굳이 고임금의 유니버시티 학생들을 쓰겠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
가급적이면 그 전문 기술을 배워서 됐으면 이렇게 취업을 하고 영주권과 그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시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누구나 있죠. 누구나 있는데 의외로 여기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실습 위주가 많고요. 재밌어요. 저도 이렇게 그 덴탈 어시스턴트 공부할 때 저는 제가 정말 그 헬스케어 쪽에 사이언스 쪽에 내가 그렇게 좋아하리라고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제가. 아, 내가 이쪽에 맞는구나. 그 정도로 여기 공부 시스템이 한국보다는 훨씬 쉬워요. 사실 영어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국보다는 저는 여기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영어가 안 돼서 영어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아는 게 많으니까 더 재밌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 전혀 다른 분야를 내가 선택하더라도 한국에서 했던 거하고 다른 분야를 선택했더라도 이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 타지 않는 분야 그리고 내가 전문 기술 쓰면 언제 어디로 가든 된다는 거 취업이 쉽다는 거 그러니까 어느 줄을 가든 그리고 경력이 쌓이면 그거는 계속 레벨업이 된다는 거 그렇지만 일반직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레벨업이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래 장래를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전문 기술직들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처음에만 한 두세 달만 좀 힘들죠. 나중에는 그 영어와의 전쟁에 그 특수 용어잖아요. 전공 들어가면 그 영어를 공부 다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만 내가 더 하면은 이게 자동으로 다 이렇게 연결되고 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만 좀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외로 재밌더라고요. 저도 한국에서 그냥 일반 대학을 나왔잖아요. 근데 전문 대학이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전혀 다른 분야, 다른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No problem, no problem. 정말이에요. 정말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좀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 일단 시작하면 하시면 돼요. 근데 선택을 잘못해갖고 중간에 가다가 내 좋아하는 거 하는데 이 취업 전망이 없다거나 어떤 경기 타는 경제 흐름을 타는 그런 분야를 하다가 길이 없으면 그때부터 이렇게 진짜 재미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선택했을 때 재미도 있고요. 힘도 나고 지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전공 선택할 때 신중하시고 그 요즘은 조금 이게 데이케어라든가 헬스 쪽은 여전히 뜨고 있는데 또 최근에 또 어떤 이게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최근에 생기는 업종도 있고 막 이렇게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웹사이트 올려드리면은 꼭 찾아보시고 제가 하나하나 찾아서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 보시면서 영어 공부도 하시니까 꼭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스스로 그 해당 학교 진짜 친절하게 잘해요. 그리고 영어도 배우는 거예요. 그때 두세 번만 이 학교 저 학교 하다 보면요. 이제 딱 그게 폼이 내가 딱 나와요. 진짜. 이거 꼭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컬리지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할 전에 이제 그 학과정이 끝나면 반드시 여기 실습이 들어가고 코앞이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혼자 막 애써도 안 와도, 그러니까 본인도 알아봐도 되지만 내가 특별히 아는 곳이 있고 가는 곳이 있으면 내가 어플라이 해도 돼요. 근데 학교에 그런 게 많이 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여기는 안 해줘요. 진짜. 내가 나 힘들다. 나 뭐가 부족하다. 나 아는 곳 아무 데도 없다. 그리고 교수한테 막 달라붙어야 돼요. 정말. 그때 저도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정말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정말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같이 찾아봐 주고요. 정말 해줘요. 여기서 칼리지 선생님들은요, 교수들은 고등학교 선생님처럼 친절하게 상담도 해주고요. 취업도 해주려고 그러고 굉장히 무신양면으로 도와주려는 게 있어요. 근데요, 유니버시티는 아니에요. 정말 내가 셀프로 다 해야 돼요. 공부도 셀프, 취업도 셀프, 모든 거 다. 단 추천서만 써줄 뿐이에요. 물론 칼리지 선생님들도 추천서 다 써주고 여러분 취업할 때 다 도와줘요. 모든 제반적인 사항을. 그런데
그때 내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그 교수님들한테 도와달라 그러고 어필을 이렇게 하면은 다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실력 없고 정말 이렇게 헤매고 이런 분이 되는 걸 제가 봤어요. 이렇게 막 부탁하고 도와달라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다 찾아주고, 왜냐면 끈기를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정말 감동받아갖고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내가 정말 아는 데도 없고 그렇잖아요. 실력도 없는 것 같고 잘 못하는 것 같고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말란 얘기야. 그냥 내가 모르는 대로 말하고 알면 아는 대로 말하고 부탁도 하고 도와달라 그러고 하면은 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그 있잖아요. 좀 자존심 상하고 잘 자기를 안 보이려는 거 다 버리고만 오시면 돼요. 버리고 여기서 다 도와줘요. 정말.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의미가 정말 내가 아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도와달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거를 알아요, 상대방이. 왜? 다들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와주니까 그걸 유념하시고 그렇게 해서 코앞 가고 실습하고 그러고서 거기 끝나면은 이제 거기서도 취업할 수 있고요. 안 그러면은 거기 이제 그 경력하고 거기서 이제 추천서도 받고 교수님 추천서도 받고 이제 졸업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일반 내가 원하는 직종에 이렇게 알아보시면은 분명히 길은 열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 여기 오실 때까지 아니면 지금 진행하시는 분도 정말 지금 잠깐이에요. 2, 3년 정말 잠깐 지나갑니다. 그냥 나한테 당장 떨어진 영어면 영어, 전공이면 전공 선택해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은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요. 영주권 받을 때까지 정말 한 3년? 한 4년? 이 정도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아직 지금 이민 캐터리가 많거든요. BC주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을 이게, 그리고 이게 최근에 이민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유학생들이 왔다가 공부만 하고 돌아갔거든요. 저도 진짜 아깝더라고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여기서 1, 2년 유학하면은 이게 전공하고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그 학생들을 정부에서 쓰라고 많이 독려를 해요. 회사들한테. 그래서 쓰면은 영주권 진행을 시켜주는 분위기예요. 지금 거의 캐나다 전주가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왜냐면 젊은 사람들을 많이 놓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캐나다에서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그 생각했거든요. 왜 학생들을 돌려보낼까? 저 학생들 4년, 5년 공부한 학생들 많아요. 왜 그걸 못, 기회를 안 줄까? 정말 제가 막 안타까웠는데, 다행히 한 1, 2년 전부터 이런 게 많이 오픈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근데 이게 많이 많아지고 포화 상태 되잖아요. 막아요. 이민법은 필요할 때 열고요. 필요 없을 때 막습니다. 왜냐면 자국민 보호잖아요. 여러분 위해서 오픈한 거 아니에요. 이 나라의 젊은 인재들이 필요해서 부르는 거예요. 불러줄 때 자꾸 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제가 계속 틈틈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시는 메일 보고, 예, 제가 많이 거기서 이렇게, 뭐를 해야 되겠다. 요즘 많이 그래요. 근데 요즘 많이 그, 오홀로 오시거나 아니면 유학해서, 그래서 그 영어 하면서 공부로 계속 전공 따서 취업하겠다는 분,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도움 되더라고. 제가 오늘, 어, 유학 후 취업하고 영주권 받는 단계까지 좀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또 제가 이제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했는데 사실은 이제 하시다 보면 디테일하게 궁금한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그때 메일 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 또 최선을 다해서 찾아볼 건 찾아보고 해가지고 또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아시죠? 그리고요, 구정 잘 보내시고요. 행복하시고 또 즐겁게 만나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